네,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PPD 배재현입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건 마감 다 끝내신 거죠? 여유롭게 강의 들으시라고 있습니다. 예. 먼저 양해 말씀 구합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 모인 데서 항상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제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제 바로 퇴원해서 운동화를 신어야 돼서 복장이 불량한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내용이 중요하죠,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겪어보니까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진심을 말해도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피치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저기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고 준비하고 한다는 건 뭐냐면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피해를 줄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천안에서 그 후원 마치고 오다가 계속 쭉 잘 달리다가 앞에 갑자기 막힌 거예요. 터널 앞에서. 터널 앞 그러니까 또 저는 공포심이 있거든요. 몇 해 전에 제 파트너들이 거기서 6명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고를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고를 당해서 추성욱 사장님은 아직도 피는 몸에 몇십 개를 받고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섬찟하잖아요. 그리고 경험돼서 제가 그때 경험 이후로 항상 앞차가 멈추면 룸미러를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근데 룸미러를 쳐다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겠더라고요. 8톤 트럭이 안 멈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오고 있다는 걸 하니까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꽉 잡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고 대비하고 차가 멈추면 뭘 본다? 룸미러를 본다. 룸미러를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돈은 벌어야 되겠다. 제가 10년 전에 찾던 비스토를 타고 있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이제 차를 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차를 산다면 캐스퍼를 사고 싶어요. 근데 사고 한 번씩 당할 때마다 안 되겠다. 차는 좀 크고 튼튼한 거 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심혈관, 호흡기, 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4대 질환 중에서 발생률이 제일 높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심혈관계 질환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들이 뭐예요? 고혈압. 혈압이 높다는 건 아무래도 심혈관계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대략적으로 16만 킬로의 혈관이 있습니다. 근데 혈관을 통해서 뭐가 공급이 되냐면 각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거든요.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능을 잃거나 심지어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각 나라로 보면 강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강이 없었으면 한강이 없었으면 우리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항상 관리할 때 치수에 아주 집중하잖아요. 이거 잘못 관리하면 장마가 일어나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물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이 혈관을 통해서 물이 얼마나 잘 공급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상이 있을 때마다 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포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혈압을 높였다 낮췄다 다양한 증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고혈압, 저혈압, 우리 쉽게 말하는 고지혈,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혈액 손발이 차다, 몸이 차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눈도 뻑뻑한 건 뭐예요? 눈의 혈관이 잘 못 가는 겁니다. 눈도 이게 뭐냐면 눈이 침침한 거 여러분 잘 신경 써야 될 게 눈이 침침한 사람들은 중풍이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면 눈에는 모세혈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뻑뻑하다는 건 뭐냐면 눈까지 피가 못 간다는 건 뇌로도 피가 못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나서 고치는 게 좋아요? 사전에 고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혈압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고지혈증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요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 적 있으세요? 많죠. 특히 오늘 같은 날, 그죠? 마감 이틀 남기고 암 환자 한 10명만 소개받으면 어떨까? 뭐 그쵸?
갑자기 누가 클린 다이어트 뭐 협회에서 나와서 우리 한 100명쯤 하겠습니다. 이런 상상들 안 해보셨어요? 예. 전 많이 했어요. 늘 마감 때마다 한 뭐 중국의 부자가 갑자기 마음에 걸려서 한국에 와서 소문 듣고 왔으니 엠브로토스 100통만 다오 이런 얘기 이런 거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사실 우리 몸속에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를 돌리는 거 어찌됐든 심장이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그 하루에 17,000번 박동을 합니다. 근데 얘네는 죽을 때까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잘 때도 움직이고요. 우리가 활동할 땐 또 때에 맞춰 운동할 땐 더 빠르게 움직여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박동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17,000번 일하면서 하루에 7,200리터의 혈액을 펌프질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7,200리터의 물을 여러분들 운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16만 킬로.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걷다가 그나마도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매일매일 7,200리터의 혈액을 운반하는 것도 대단한데 얘가 조금이라도 불규칙하게 뛰면 사람이 기절하거나 심지어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규칙적으로 뛰어야 돼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박치 있죠? 심장은 박치되면 뒤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장은 그 박치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규칙적으로 평생을 뛰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17,000번씩. 기적 아니에요 이거요? 여러분들 심장한테 고맙다고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 심장은 쓰다듬어 주면 좋아집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쓰다듬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매일 아침 난 심장이 약하다 그러면 심장을 쓰다듬어 주면서 고맙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심장을 그 안에 심장을 이렇게 두들겨 주려면 민감한 데를 건드려야 되지 않냐? 무식한 소리면 심장은 거의 가운데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다 그랬죠. 대략적으로 100조 개의 세포로 돼 있는데 그 중에 80%가 적혈구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대부분은 뭘로 돼 있다? 적혈구예요. 그럼 적혈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세포 20% 있잖아요. 간세포, 뇌세포, 근육세포 이런 세포들 있잖아요. 이런 세포들은 나머지 20%는 적혈구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 세포 수의 80%가 적혈구고 나머지 20%도 그마저 80%의 적혈구한테 의지하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대요. 왜 의지하냐 그러면 피 보시면 빨간색이죠. 빨간색 이유가 뭐냐면 피가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피 속에 철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운반하는 건 철분을 운반해 주는 거예요. 산소를 누가 운반해 주냐? 철분이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철분이 부족해지면 머리가 맑겠어요? 흐리겠어요? 흐려요. 흐리면서 어떻게 돼요?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죠. 많이 부족하면. 그래서 철분 부족하면 어지럽다 그러잖아요. 그게 철분이 부족하면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산소를 붙잡아서 필요한 데 가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작용이. 헤모글로빈이 잡았다가 우리 몸의 세포들한테 필요한 데 가서 딱딱딱 산소를 그때그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 안 해주면 우리 몸은 산소를 살듯이 세포도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헤모글로빈이 있는 건데 이 헤모글로빈이 철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철분이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철분이 필요한 거다. 아이들이 철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부족해지면 머리가 팀해지잖아요.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화를 냅니다. 왜냐면 말로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논리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이들도 욱하게 되고 청소년 범죄가 늘어지는 건 철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뭘 공급해준다? 철분을 공급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카탈리스트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업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카탈리스트에 철분이 없다는 걸 모르세요. 지금 눈빛이 흔들리시는 사업자 많거든요. 처음 들어봤죠? 카탈리스트에는 철분이 없습니다. 철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업자들이 카탈리스트를 많이 드시잖아요. 또 평생 드시잖아요. 그래서 철분이 또 너무 많으면 위험하거든요. 간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산송시키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들은 꼭 적당량 먹으라 그러는데 그만큼 안 먹고 많이 먹잖아요. 저만 해도 카탈리스트 하루에 12알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걸 대비하사 본사에서는 카탈리스트에서 철분을 뺐습니다. 그럼 철분을 보충해 주려면 뭘 드시면 돼요? 임팩트 플러스를 드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솔린에도 일부 좀 들어있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게 헤모글로빈 얘기하다 글로 갔는데요. 중요한 건 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라는 세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세포에서 조금이라도 흘러나오면 사람은 사망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 독성 물질인데 이게 세포에서 조금이라도 흘러나오면 사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적혈구 세포가 자꾸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모글로빈이 흘러나오는 순간 사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의 세포의 80% 차지하니까 이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하루에도 수천만 개의 적혈구가 생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서요. 우리가 종이접기도 100번 하면 하나 삐꾸 나잖아요. 어느 순간 삐꾸가 아니고 뭐라 그래 잘못 만들었잖아요. 항상 대기업에서도 불량품이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기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적혈구를 만드는데 오류율이 오차율이 제로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건 기적이다. 요거를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더 바라시면 안 된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은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저혈압이 있고요. 동맥경화, 뇌졸중, 동맥류라고 있습니다. 동맥류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어떤 이유에 따라서 혈관이 풍선처럼 부푸는 거예요. 이게 뇌에 생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곳에 생기는데 주로 뇌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심근경색, 심부전, 허혈성 심장질환, 고지혈, 콜레스테롤 같은 말입니다. 한데 요 콜레스테롤 얘기하는 데 있고 고지혈 얘기하는 데 있으니까 이거 다른 건 줄 아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건 병들이고 이건 증상이긴 하지만 제가 심혈관계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좀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두통은 병일까요? 몸이 나아지는 증상일까요? 나아지는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이 머리로 잘 안 가다가 어떤 이유에서 잘 안 가다가 우리 몸에서 이러면 머리로 피가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이완시켜서 어찌됐든 혈액을 보내려고 혈압을 높여서라도 혈액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럼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세지겠죠.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이에요. 그러니까 두통은 사실 나아지는 과정일 수 있다. 아니면 지속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나아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명현반응 중에 두통이 나타나는 건 이거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좋아지려고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하자. 명현반응 두통 나올 때 뭐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먹어야 돼요? 약 먹으라. 이런 좀 말씀드리죠.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약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프면 약 하나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걸 또 엠브로토스를 더 먹어라. AO를 8알 더 먹어라. 뭐 AO 8알 더 먹으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 우리야 그렇게 먹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AO 하루에 8알 먹기 쉬워요. 만만치 돈이 많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서 근데 두통약 싼 거 1,000몇백 원이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약은 미리 먹는 게 편합니다. 약은 나중에 오래 먹을 거 미리 먹는 게 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혈압이 그러면 사람들이 고혈압의 정의라면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병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걸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혈압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혈압약을 먹는 건 풍이 안 걸리려고 먹는 거잖아요.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겠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언젠가 혈관이 터질 수 있잖아요.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압약을 먹지만 중요한 건 풍으로 쓰러지신 분들의 70%가 혈압약을 먹고 있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혈압약이 혈압은 낮춰줘도 풍을 예방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혈압이 나빠지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약에 의존한다는 거, 아까 아플 때 먹는 건 괜찮지만 평생 먹는다는 건 평생 환자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이든지 줄일 수 있을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고혈압이 지속되면 뭐 어떤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혈압이 지속되면 일단은 심부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부전은 뭐냐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피가 못 가겠죠. 그럼 세포가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심부전이 되게 무서운 질환이에요, 생각보다. 왜냐면 심부전은 5년 생존율이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암보다 떨어져요. 어떠한 암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부전은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고혈압이 있으면 걸릴 가능성이 많고 심장 마비가 걸릴 수도 있고요. 동맥류라 그래서 아까 꽈리가 부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뇌에 동맥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선이 그냥 적당한 모양을 하고 있으면 안도감이 드는데 풍선이 막 여기저기 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어때요? 언젠가 터지겠다. 시한폭탄 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술적인 요법을 할 수 있으면 제일 편하고, 왜냐면 제품을 먹는다고 빡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수술 이후에도 혈압이 높아진 원인이 있으니까 또 어딘가 부풀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뇌졸중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면 신장도 망가질 수 있어요. 신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정수기로 따지자면 필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혈액을 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빠져나가면 영양소는 신장에서 다시 흡수해요. 그래서 몸으로 다시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보낼 것만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얼마나 잘 깎으냐면, 정수기도 바이러스 박테리아 잘 거르지 못하는 정수기들 많잖아요. 근데 신장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을, 모든 세균을 다 걸러요. 그래서 세균학적으로 보면 소변은 되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세균학적으로는 마셔도 되는 거지만 굳이 마실 이유는 없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신장에 그럴 정도로 정밀하게 움직이는 장비예요. 근데 이 신장도 잘 보세요. 압력이 적당히 가면 괜찮은데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있고, 이거 일일이 다 걸러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정수기 필터의 성능을 따질 때도 어때요? 얼마나 많이 빡빡하게 걸러주느냐. 그래서 예전에 역상탑 정수기는 수도 압력이 약해서 걸러지질 않아서, 예전에 역상탑 정수기는 모터가 따로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역상탑 정수기 초창기 모델은 모터가 있어서 압력을 세게 갈랐어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요거를 이제 그냥 수도 압력으로도 이제 걸러질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터로 돌려서 압력을 세게 했더니 이 필터가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도 만약에 혈압이 높아지면 압력이 세게 가해지겠죠. 그러면 콩팥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면 콩팥도 망가지고, 중요한 건 혈관성 치매도 올 수 있고, 심하면 사망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고혈압이 있으면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과정에 그냥 초보자 과정이기 때문에 막 복잡한 건 약에 대해서 안 하는데, 고혈압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먹는 약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는 약에 대해 좀 하면, 고혈압 치료제는 크게 말하면 4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드레날린성 차단제예요. 아드레날린은 뭐냐면, 우리 흥분하면 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아드레날린이에요. 마약 먹었을 때 나오는 거, 술을 이빨에 먹었을 때 나오는 거, 술 먹고 취하면 힘 진짜 세지죠. 이게 전부 다 아드레날린 나와서 그래. 그럼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관이 좁아지면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성 차단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를 씁니다. 이름도 길죠. 가뜩이나 혀도 짧은데 힘듭니다. 근데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라는 건 뭐냐면, 이 안지오텐신 1이 있는데 안지오텐신 2로 전환이 되면 혈관을 수축하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면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환되는 걸 막아주는 효소입니다. 이게 우리 제품 속에서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을까요? 오솔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효소 억제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오솔린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성분이 있는데, 그 펩타이드 성분이 안지오텐신
효소가 전환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오솔룬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 확장제를 드시는 분인데 혈관 확장제 드실 정도면 더 이상 혈압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막바지에 드시는 거예요. 혈관 확장제 드실 정도 되면 이미 이 사람은 문제가 생겼다. 이땐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관 확장제를 이제 의사분들이 조절을 해주지만 이것 때문에 저혈압이 오기도 하거든요. 확장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뇨제 드십니다. 이뇨제는 왜 드시냐면 소금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세포들이 소금을 먹으면 세포들이 빵빵해진다 그랬잖아요. 빵빵해지기 때문에 모든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 속에 계속 물도 떠다니고 많은 게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뇨제를 복용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뇨제 되게 싫어하는데 이뇨제가 간단하지만 염분을 빼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뇨제는 드시는 게 좋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이뇨제 주시면 그냥 드시는 대로 드시면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혈압약은 클린하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끊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큰일 납니다. 혈압약은 드시는 게 가격 대비 효과가 좋다. 다만 하나 이런 위에 두 개 있는 혈압약의 특징이 뭐냐면 몸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빼내요. 그러면 자 칼슘과 마그네슘에 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때 수축할 땐 칼슘 신호, 이완될 땐 마그네슘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쥐가 잘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근육은 수축할 때 칼슘이 쓰여요. 그러면 칼슘을 이제 수축할 때 칼슘을 썼어요. 근데 이완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마그네슘. 근데 우리 현대인의 식생활은 마그네슘이 다 부족하거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근육이 이완되지 못해져. 그러니까 쥐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쥐가 나는 건 혈액순환이 안 돼서도 쥐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마그네슘 부족에 의해서도 쥐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굳죠? 어깨가 굳죠. 어깨가 딱 굳습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쓰여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인들의 식생활에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랬죠. 또 마그네슘이 흡수되기도 힘들어요. 분자 구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마그네슘을 쓰고 주위는 자꾸 마그네슘 안 먹어줘요. 그러면 이게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냐면 심장이 수축했다가 이완이 안 되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마비가 잘 온다는 이유 이해되시겠죠? 근데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카탈리스트를 달고 사셔야 된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열받으면 왜 쓰러지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열받게 하는 사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서로 카탈리스트 하나씩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근데 혈압약을 먹었더니 심장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칼슘과 마그네슘 얘네들이 고갈시키기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데 고갈시키기 때문에 심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오래 먹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부정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정맥약을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왜 먹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클린의 저자 알레한드로 윤거 박사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병을 고치려고 의사가 됐는데 혈압 높아지니까 약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약이니까 얘네들이 뭘 손상시키면 점막을 손상시키니까 위가 또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막보호제, 위산중화제 이런 것도 먹어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혈압약을 먹되 뭘 꼭 먹어야 된다? 카탈리스트나 누트리베르스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다. 그러면 나는 칼슘과 마그네슘만 약국에서 사 먹으면 어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우리 몸은 종합적으로 쓰여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 영양제로 먹는 게 훨씬 더 이롭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관 확장제는 부작용이 많죠. 저혈압이 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혈관이 이완돼 버립니다. 혈관을 계속 이완시키면 자 우리 고무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네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계속 늘려놓으면 뻣뻣해지죠.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뇨제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피부에 각질이 많이 생깁니다. 각질이 많이 생기는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는데 고객들한테 이 정도만 설명해도 이분들이 우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유식해 보일 때는 많이 알아서요, 상대방보다 하나 더 알아서요? 하나만 더 알면 전문가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고 대신 약을 드시면서 이런 작용이 있으니 종합영양제는 평생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호르몬 수치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수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두 번째는 수분 및 염분 함량. 그래서 물이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 H사 있잖아요. 거기 다이어트 할 때는 물 몇 리터 마시게 해요? 5리터 마시게 해요. 4리터, 5리터 기본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H사인 이유가 뭐냐? 허벌나게 물 많이 마시게 한다. 그래서 그 H사예요.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물도 적당량 드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어떤 현상이 생기면 심장이 부담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콩팥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그 다음에 심장, 신장, 신경계, 혈관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를 재는 이유가, 양자를 보고 당신 고혈압입니다, 병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무슨 암이 있다 병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자가 쓰이는 이유는 당신이 고혈압인데 고혈압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줄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꼭 그 고객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고혈압인데 뭐가 도움돼? 이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원인이 다 다른데. 내가 소금을 많이 먹어 생긴 거야. 이거는 고혈압에 좋다는 음식들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살이 많이 쪘어. 그러면 살이 많이 찌면 살 1kg가 늘 때마다 혈관이 세포수가 느니까 혈관이 2km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때 늘어나는 혈관들은 다 모세혈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심장에서 피를 보내기 더 힘드니까 더 세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을 빼야 돼요. 뭘 먹어서 해결될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고혈압에 뭐가 좋아요 이런 얘기 하지만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주는 기가 막힌 도구가 양자다. 요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르몬 수치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부신지수 있죠. 내분비계 쪽에 보면 부신지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신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요건 뭐냐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노란색으로 가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화병까지 오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호르몬 대사가 안 되겠죠. 이럴 때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요게 부족하다는 건, 아까 부신이 부족하다는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내가 정신적으로는 멀쩡해. 성향도 너무 좋아요. 그런 남편도 좋고 애도 좋고 다 좋은데 몸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또 하나 배우면 단순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시네 그러면 고객이 나 없는데요 그러면 당황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게 또 진실이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러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슐린 분비 개수가 있어요. 인슐린 분비 개수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요 밑에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스트레스 받거나 열 받았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땡겨요? 단계 땡겨져. 그래서 내 몸이 필요해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유전적으로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에 그 원시 시대의 스트레스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원시 시대는 뭐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하고. 그때의 스트레스는 뭐냐면, 큰 짐승을 사냥하다 쫓겼을 때, 그러면 뒤에 맘모스 같은 게 쫓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겁나 빨리 뛰어야죠. 적어도 옆에 놈보다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빨리 뛰면 나는데 빨리 뛰려면 근육에 당들이 공급이 돼야지 빨리 뛸 수가 있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내부 장기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피를 전부 다 근육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은 그때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큰 짐승에 쫓기는 게 아닌데 그냥 밥 먹다 누가 잔소리 했어요. 그러면 몸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코티솔 나오고 아드레날린 나오면서 혈관 수축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당이 많이 필요하다 신호를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단계 땡기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도움되는 게 뭐냐? 바로 OSP라는 제품이에요. OSP가 좋은 건 뭐냐면 일단 엠브로토스의 기능이 여러분들 엠브로토스는 면역만 좋아지고 막 다 그런 줄 아는데 엠브로토스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분을 업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그렇게 업되지 않았어요. 그럼 뭘 많이 먹으면 돼요? 엠브로토스요. 제가 지금 최근에 몇 달째 지금 3일에 한 통씩 먹고 있는데요. 기분이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기분이 계속 업돼 있는 상황을 유지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특이한 그 조건인데 엠브로토스를 사면 카드를 줘요. 그러니까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 개선, 그래서 기분의 개선, 뭐의 개선 이렇게 나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3통을 먹고 불만족하면 다 빈통도 환불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예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엠브로토스가 그런 작용을 한다. 엠브로토스 뭐 왜 기분 업 시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르몬의 민감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탈리스트가 있어요. 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뭐가 고갈된다 그랬어요? 근육 수축 이완되니까 칼슘, 마그네슘 그런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으로 따지면 내가 다리에 쥐가 잘 나고 근육 경련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 풍이 걸릴 확률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O는 열받으면 숨이 거칠어지죠. 열받으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인은 뭐가 됐든지 우리가 독소를 먹던 뭐가 됐든지 염증이 있든 뭐가 됐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활성산소가 결과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냐 적게 만들어지냐. 그럼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정상세포를 파괴하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쌓이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많지만 병을 일으키는 근원은 뭐다?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게 항산화 영양소인데 그게 바로 AO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O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AO는 하루에 8알에서 12알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노화되는 것도 활성산소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노화를 막으려면 뭘 먹는 게 좋아요? 항산화 영양소. 근데 대부분의 항산화 영양소 좋다는 거 많잖아요. 논이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이게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 예전에 논이 주스, 아싸이베리 이런 게 주스를 한 병에 16만 원씩 팔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단계 어떤 회사에 들어와서 방송마다 때려가지고요. 그 아싸이베리가 항산화 수치가 몇만이라 해서 이거 먹으면 좋다. 신비의 물질 그래서 이거 뭐 암도 나요. 그래서 한 병에 16만 원씩 팔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먹고 진짜 활성산소가 얼마나 제거됐나 봤더니 900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편의점에서 파는 1200원짜리 웰치스 주스가 110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게 좋았던 거예요? 웰치 주스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질의 항산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질이 몸에 들어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AO는 이렇게도 배합 저렇게도 배합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사막이 있는데 부시플럼이라는 게 그 사막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의 뜨거운 햇빛에서 견디려면 얘네들이 얼마나 자외선도 견디려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겠어요. 그걸 기반으로 녹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합해서 아 이렇게 하고 피를 뽑았더니 활성산소가 많이 제거되더라. 그래서 이 AO는 그 활성산소 제거 수치가 17,000입니다. 전 세계 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챙겨 드시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는 뭐냐면
플러스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플러스는 호르몬의 원료가 아닙니다. 호르몬의 원료가 아니고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호르몬 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게 부족하면 차로 말하자면 엑셀 날 텐데 엑셀을 못 밟으니까 늘 기운이 없다 그랬잖아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신진대사를 올려줄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사포닌인 거예요. 그래서 홍삼 사포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 플러스가 요 호르몬의 대신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뭐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OSP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및 염분 함량이 높을 때, 요거는 양자 측정기는 측정하기 힘들고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뭘로 볼 수 있냐면 우리 여기 보시면 인바디 장비 있죠. 인바디 재시면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 세포 외 수분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의 수분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세포 외 수분이 많다는 건 부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소금을 뭘 많이 먹었다? 소금을 많이 먹었다. 소금을 뭘 많이 먹었다. 이상하죠. 소금을 많이 먹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표준에 있어야 되는데 표준 이상으로 가 있다. 그럼 내 몸에 염분이 많다. 그러면 뭘 드시면 좋냐? 뭘 드시면 좋아요? 메나티. 이번에 메나티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소금을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이 흡수가 힘들다 그랬죠. 물을 흡수가 힘든 사람들은 물만 마시면 화장실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물을 너무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체질이 그런 체질이라.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물이 어느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뭘 보시면 되냐면 양자 측정기에 보시면 대장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에 보시면 대장 흡수 기능이 왼쪽으로, 대장 흡수 기능이 이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을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물만 먹으면 화장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야채, 물 많은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칼로리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칼로리는 제한적인데 이렇게 차의 형태로 마시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차의 형태로 마시려고 그랬더니 홍차를 마셔도 카페인 들어있고 녹차를 마셔도 카페인 들어있고 커피를 마시자니 카페인 들어있고, 그러니까 카페인은 한 잔이 들어가면 한 잔에 20%의 물을 더 빼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인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몸이 물이 마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카페인 없는 음료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사에서 개발한 게 바로 메나티입니다. 근데 이 메나티는 카페인만 없는 게 아니고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항산화 능력이다. 그래서 하비스커스라든지 루이보스 같은 거. 루이보스는 항산화 효과도 좋지만 어디에도 좋아요? 관절에도. 예전에 루이보스가 뭐 관절의 명약이라 그래서 막 한동안 팔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었고, 현대인들이 소금기를 많이 먹어서 붓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붓기를 빼주는 게 호박이라든지 이런 게 붓기를 잘 빼준다.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많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완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 생강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커피를 마신다, 메나티를 마신다? 메나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밥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몸을 회복하려면. 청소년기 아이들은 먹어도 됩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흡수 분해가 빠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 많은 영양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기 있는 아이들은 아침을 먹어도 되지만 성인들, 제가 적어도 40대 이후는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안 먹는 게 도움이 된다. 근데 뭔가 물을 마시자니 흡수는 안 되고 또 물을 마시면 위가 쿨렁쿨렁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있으니까 불편해.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건 아침에 이 메나티를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메나티에다가 꿀을 좀 타서 드시면, 꿀이 없으면 뭘 타시면 돼요? 설탕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탕 그렇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조금 타서 드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에 봐서 아까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혈관 상태 이상이 있어도 심혈관계 질환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건 뭘로 볼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좌심실 유효 펌프력 있죠. 요게 이제 심장의 기능을 뜻하거든요. 심장의 기능을 뜻하는데 좌심실 유효 펌프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심방은 위에 있는 거고 심실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로 피를 보내면 심실에서 쭉 짜가지고 몸 전체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심실 유혈 펌프력이 약하다는 건 심장 근육이 단단하다 약하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살쪄 있으면 일단 다이어트 하자. 아까 얘기했듯이 심장이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큰 힘이거든요. 10만 킬로 피를 보내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힘으로 뛰고 있는 건데, 뛰고 있을 때 아까 살찔 때마다 혈관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살찔 때마다 잘 보세요. 혈관들이 피하 조직에 있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눌려 있으면 혈관이 이럴까요? 눌려 있을까요? 눌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도 다리 이렇게 절면서 오더라고요. 저는 맨날 관절이 왜 이렇게 잘 삐어요? 그래서 속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얘기했거든요. 관절도 네 무게를 견디려면 힘들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들도 이완 수축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심장이 일단 아프다, 약하다 그러면 살을 빼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뭘 보시면 아시겠냐면 여기 보시면 심근 혈액 소요량 있죠. 심장에서 피를 많이 쓰고 있거나 심근에서 산소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심장에서 피를 많이 쓴다는 심장이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많이 움직이면 지치겠죠. 모든 근육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친 이유는 뭘까? 대부분 딱 봐서 과체중이면 살을 빼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많이 쓰고 있거나 산소를 많이 쓰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장이 지쳐있다. 많이 뛰어서 지쳐있을 때는 뭘 먹여서 더 뛰게 해야 돼요? 쉬게 해줘야 돼요? 쉬게 하는 게 낫죠. 우리 막 피곤할 때 돈 더 줄게 더 일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차라리 쉬고 싶잖아요. 쉬면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심장을 쉬게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뭐가 있다? 첫 번째는 살 빼주고, 두 번째는 말랐는데도 이게 있어. 그러면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장을 도와주는 근육이 어디냐면 엉덩이랑 허벅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뭘 키우면 돼요? 엉덩이랑 허벅지를 키워야 되는. 그래서 엉덩이랑 허벅지가 약한 사람들이 심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꿈 많이 꾸고 악몽 꾸고 헛거 많이 보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게 약해요? 심장이 약한 거예요. 심장이 약해진 이유가 봤더니 허벅지가 가늘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가늘면 귀신 들리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실제 사례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전 나름 심지어 군대 갔다 왔냐고 묻더라고요. 나름 군대 갔다 왔고요. 심지어 최전방입니다. 근데 다만 차가 다니는 최전방, 어디냐면 자유로예요. 자유로 임진강에서 사실 북한까지 4km뿐이 안 돼요. 가장 많이 넘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임진강에 예전에 전투에 사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당들이 엄청 와요. 우리가 밤마다 하는 일은 무당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간첩도 못 넘어오는데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왜 많이 오냐면 거기 귀신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기한 게 뭐냐면 꼭 한 초소에만 애들이 미쳐서 와요. 이거 제 MSG가 아니고 실화예요. 한 초소에서만 미쳐서 좀 이상해서 와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그 초소가 우리도 가면 섬찟섬찟 하거든요. 근데 꼭 걔네들 보면 우리 똑같이 가잖아요. 우리들은 괜찮은데 걔만 그래요. 봤더니 걔가 다리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장이 뭘 시키냐면 걔만 오리걸음 있잖아요. 그럼 막 1시간씩 막 끌고 다녀요. 그럼 또 그 다음부터 안 보인다 그러고 그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험이다. 이럴 때 억울하죠. 난 체험했는데 안 믿어주면. 그런 부분들을 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 있으면 첫 번째는 이제 다이어트다. 그리고 좌심실 유혈 펌프력이 약하다면 심장이 약한 거니까 뭘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심장이 약해져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심장이 기능이 떨어져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피는 자꾸
보내려고 하니까 심장은 지쳐있는데 뇌에서 자꾸 야, 피 안 보내? 빨리 보내. 그러면 심장은 뇌의 명령을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력이 좀 세질 수밖에 이런 상황을 다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도움 될 수 있는 게 뭐가 도움이 된다? 심장도 뭘로 되어 있죠?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가 필요하다? 오솔린. 근데 오솔린만 먹긴 그렇잖아요. 오솔린만 먹긴 그러니까 심장 기능, 심장이 잘 뛸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저혈압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될 게 뭐냐면 동충하초거든요. 그러니까 저혈압이 있는데 한의원에 잘 고쳐. 가서 보면 그 한의원에서 동충하초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육상이 미국한테 늘 눌렸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꿈은 육상으로 미국을 좀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 마오쩌둥 시대에 중국의 육상 선수들이 완전 전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육상 선수들이 먹었던 게 뭐냐면 동충하초예요. 그러니까 동충하초는 지구력을 올려줘서 피로를 없애기도 하지만 심장 근육의 움직임을 좋게도 합니다. 그래서 동충하초가 든 게 뭐냐면 바로 임팩트 플러스예요. 임팩트 플러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산소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산소를 세포들이 충분히 공급받고 있으면 굳이 심장이 많이 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 보고 자꾸 더 세게 뛰라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산소 없으면 죽으니까 세포들이. 그래서 더 세게 뛰기 때문에 산소가 세포들에 충분히 공급이 되면 심장이 세게 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이 바로 임팩트 플러스예요. 그래서 임팩트 플러스가 좋은 건 뭐냐면 혈중 산소 이용률이라고 그래요. 산소 이용률을 많이 높여도 VOD max라고 하거든요. 그걸 높이면 높일수록 내 몸에 산소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임팩트 플러스가 그 VOD max 수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산소량은 충분히. 그래서 머리가 맑지 못하면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죠. 뭘 먹으면 돼요? 임팩트 플러스. 그래서 임팩트 플러스에다가 퓨어를 타서 드시면 퓨어 속에는 분재 아미노산이 또 들어있거든요. 또 근육을 재합성해 주는 건 어디냐면 간입니다. 그래서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데 도움되는 건 오솔린, 임팩트, 퓨어. 여기다 못하면 더 좋겠어요? 엠브로토스. 저희가 우리 사업자가 진짜 글로벌 리더스 사업자들이 되게 착한 거 아세요? 막 고객 비용 줄여주려다 보니까 우리가 막 명예반응 관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껏 체험해봤잖아요. 정말 이 중에 제가 많은 사람들 전달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엠브로토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확실히 좋아요. 클린도에 엠브로토스 한 8통 들어가면 명예반응 거의 없어요. 있어도 금방 끝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돈이 있다 그러면 명예반응 나올 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할 게 아니고 뭘 많이 드시면 된다고요? 엠브로토스 쭉 타서 드세요. 왜냐면 명예반응도 반나절이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서 드시면 근육을 도움돼요. 근데 이때 그냥 마시는 것도 도움되지만 잘 보세요. 근육은 여러분들 우리 몸은 항상 이해하세요. 근육은 필요 없으면 만들까요 안 만들까 몸에서? 쓸데없이 안 근육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몸의 입장에서도 단백질을 분해해서 노폐물 제거하고 다시 이걸 몸에 필요한 근육으로 재합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중에서 비타민도 필요해, 미네랄도 필요해, 독소를 제거할 때 항산화 영양소도 필요해, 그 다음에 재합성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당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요것들이 필요 없으면 굳이 몸이 안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쓸데없는 거 자꾸 안 쓰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심장도 많이 쓸 필요가 없으면 굳이 안 만들겠죠. 심장을 많이 안 쓴다는 건 사람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안 움직이면 그래서 심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려면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반드시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먹더라도 심장 근육을 튼튼히 해주려면 운동을 해줄 때, 그래서 운동 전이나 운동 중간, 운동 후에 이렇게 드시면 이런 근육들을 만드는 데 도움되고 심장 근육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혈관의 상태가 작용합니다. 혈관의 상태 보면 혈액의 점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 있어요. 혈액의 점도가 좌우지간 물이 맑으면 심장이 보내기 쉽겠는데 물이 끈적끈적하면 보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심장이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일단 심장에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혈액에 기름기가 많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도한 영양 성분을 먹는다든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희석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물이잖아요. 희석할 때 가장 좋은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까 맹물로 먹어서 흡수되기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 뭘 드시면 좋다고요? 예, 메나티를 드시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혈액 지질이 올라가면 어찌됐든 아무래도 이것도 끈적끈적해지거나 혈관을 막히기 시작했죠. 막히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혈관 저항력이에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혈관 저항력. 그래서 혈관 저항력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점점 노란색으로 가 있으면, 그래서 혈관 저항력은 빨간색에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일단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에 가 있을 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요 정도 왔을 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정상이 약간 벗었을 때, 약간 입고 되겠지. 우리가 빨래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방 하나 청소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16만 킬로 혈관 청소하려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청소를 다 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때가 한번 끼면 빨리 껴요. 그렇듯이 요 정도에 있다 그러면 곧 노란색으로 갑니다. 곧 노란색으로 있다면 곧 빨간색으로 가요. 그럼 내 생활 습관이 똑같다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심장에 그 혈관에 때가 낀 이유는 입으로 들어간 게 잘못된 거죠. 이걸 빨리 조절해 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운데 있느냐 벗어났느냐 요 차에 따라서 내가 큰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듯이 혈액을 공급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 관 중에 하나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관이 큰 혈관부터 막힐까요? 모세혈관부터 막힐까요? 모세혈관부터 막힙니다. 그래서 모세혈관부터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혈관이 어디에 손끝이 저려, 발이 차, 손다리가 저려, 이러면 모세혈관이 막히고 있다니까 점점점 내 혈관이 막히고 있구나. 전조 증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해결해야 될 거예요. 나는 체질적으로 손발이 차,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관리를 잘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더 보면 좌심실 혈류 저항 있죠. 이렇게 보시면 좌심실 혈류 저항이 있는데 이 좌심실 혈류 저항 중에 좌심실 혈류 저항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좀 위험합니다. 무조건 위험해. 그건 뭐냐면 자 아까 우리 심장에는 4개가 있어서 이렇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잘 통과하면 우리 그 개울가의 웅덩이 보시면 잘 통과하면 고이는 물이 없는데 이렇게 커브가 돼 있으면 항상 여기 물이 잘 안 흐를 때 있죠. 그럼 여기에 혈관이 생기거든요. 아니 혈관이 생기면 혈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혈전들이 몸 혈관에 있으면 혈관에 있어도 위험한데 심장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심장이 세게 뛴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혈전이 툭 튀고 나가면 어디에 막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좌심실 위협 펌프력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뭐에 위험이 있다? 급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관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혈관은 깨끗하게 해서 우리 폴리코사날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에 뭐가 쌓이는 이유는 과잉된 탄수화물 지방이에요. 이걸 뭘 먹는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죠. 이걸 안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혈관 상태 이상일 때는 뭘 하셔야 된다? 클린을 하셔야 된다. 이게 나 좀 혈관 좀 막혔는데 근데 병이 생긴다니까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클린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면 아프지도 않고 그 병의 위험성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에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클린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아까 혈관 저항력 있잖아요. 요게 약간이라도 올라간 사람은 거의 대부분 클린을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요때 클린 하시는 게 일평생으로 따졌을 때 득입니다.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슬슬 이제 뇌 포화도가 꽉 차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간 쉬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4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